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이거죠. 그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세금 내면서 선량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앞으로 내가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 가지고 이게 사느냐. 그러면 내 세금이 걷어 가지고 진짜 좋은 데 쓰느냐. 어? 북한에다가 원전 이렇게 해 주는 데나 쓰느냐, 아니면 중공에 무슨 뭐 어디 중국에다가 뭐를 갖다 주는 데 쓰느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우울한 겁니다. 내 돈이 진짜 어디 진짜 부르시라도 직접적으로 쓴다면야 기분이라도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시 가격이 인상이 모든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모든 몇십 가지의 그 준조세에 이게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시 가격을 함부로 확 올리면 되겠냐 이거예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 엄청 가격이 상승이 됐으니까 그 시세, 부동산 가격에 현실화다 이거예요. 현실화. 그러니까 90% 맞추고 100% 맞추는 과정을 하겠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명분이 나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높이는데 한국감정원하고 실제로 지자체하고 두 군데에서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그 표준 감정 뭡니까? 표준지하고 표준주택을 공시 가격이 있고 개별 주택 공격 가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괴리가 일어난다 하잖아요. 괴리가. 표준지를 그러니까 이거를 선정을 잘못했든지 이거를 산정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국토부가 개별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를 시민단체가 내봐라 그러는데 그걸 못 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가 정확했는지 공정했는지 그거는 꼭 따져봐야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따져볼 것도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거를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같이 이제 또 부동산대로 또 올라가요. 공시가격이 올라가지고 세금 부담을 했는데 집값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막 다주택자가 자꾸 뭐를 투기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상 이 1.3%밖에 보대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투기를 한다 해서 가격이 상승이 될 일은 만무하고. 그런데 또 다주택자들은 또 본인들은 다주택자들 보고 집 사가지고 또 임대 놓으라고 오히려 보호해 주면서 부동산을 이제 자꾸 세금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이 팍팍 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세금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그 다음에 본인들은 이 현실화를 위해서 공시 가격을 팍팍 같이 올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는 가둬놓은 이제 울타리 내에서 팍 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공시 가격 올렸기 때문에. 세율 올리고 뭐 공정가액 비율 올리고 상한도를 그냥 확 올려버리고 공시 가격 올려놨기 때문에 못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말들이 양도세 때문에 이제 못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걸리면 걸리는 대로 다 이제 올가미로 이제 끌고 나오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죽음은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공시 가격 올려놓으면 세금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증세하는 데는 이 공시 가격이 무조건 핵심이죠. 이거를 올려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가 이렇게 단지가 있어 가지고 이게 뭐 가령 3,000채가 있어요. 3,000채가 있는데 같은 평수가 1,000채가 있다고 해 보세요. 1,000채가 있는데 이 중에 거래량이 있는 거는 300채예요. 300채고 700채가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300채 중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판 가격이 이 사람들의 과연 시세가 돼야 되느냐. 시세라는 거는 도대체 개념이 없는 거 세법에. 시가가 돼야 되느냐 이거죠. 세법에는 시가죠. 이 시가에는 내 가격, 내 물건이 판 것이 시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가느냐.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하면 돈 드니까 그 다음에 그냥 공시가격으로 갔다 이거예요. 공시가격 그냥 막바로 공시가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시가였단 말입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뭐 애기에다가 이렇게 뭐 올린다 이런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권 때 들어와 가지고 이거 공시가격 막 올리려고 또 문재인 정권 들을 때 이거를 올리려고 하죠. 이게 애기에 상당히 집착을 합니다. 이 애기에다가 공시가격 올리는 데에다가. 그러면 가만히 있는 이 사람들은 내가 무슨 거래도 안 했는데 내 집값이 공시가격이 이만큼 올랐다 해가지고 세금 내라 하는 식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냐 이거예요. 다주택자도 아니고 이 중에는 다주택자가 있을 게이지만은 일반의 1주택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뭐 45%다, 유주택자가 55%다 할 때 여기서 3주택 있는 사람들은 3주택 이상 사람들은 3%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유주택의 97%가 1주택 아니면 2주택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를 얼마나 그러면은 그 주택을 뭐 사고 팔고 해가지고 가격을 올렸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통계가, 부동산에 관련된 통계가 정확하게 공표가 안 돼요. 통계가 정확하게 공표가 되면은 저 통계를 가지고 전다가 모든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통계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는 거. 근데 물론 이 통계에 허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죠. 근데 항시 정책을 하거나 정권의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허수를 넣으려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빈부격차가 커질 것이다 이거예요. 빈부격차가 이미 내로남불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고 월세 사는 사람들은 계속 월세 살으라고 하잖아요. 공공임대 해주고 뭐 해주고 달방 해주고 뭐를 해주고 할 테니까 호텔방 주고 할 테니까 월세 살아라. 이쪽은 다주택자들은 너희들은 팔아라 빨리 팔아라, 너희들도 월세 살아라 라는 식으로 주택 팔아라 빨리 1세대 1주택으로 하든지. 그런데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안정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 다주택자가 물론 이제 종부세 부담이 워낙 크니까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죠. 내놓는데 그러면 큰맘 먹고 내놨는데 일단은 이제 양도세가 크잖아요. 양도세가 커요. 그러니까 쉽게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양도세 부담을 가지고 내놨는데 임대차 3법에 딱 걸려가지고 내놔도 안 팔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놓을 타이밍에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못 팔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팔아라 해놓고 막 머리통 때리면서 팔아라 했는데 팔려고 맘먹으니까 딱 거기다가 임대차 3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건 뭐 팔지도 못하고 팔아도 팔리지도 않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게 전세가 막 요동을 쳐가지고 매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뭐를 팔려고 해도 자꾸 이제 가격이 높아져 버리니까 다시 팔려고 해도 다시 들어버리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는 집을 못 산다 생각하니까 계속 패닉 바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밀려서 이제 지방으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고, 계속 이제 냉소, 분노, 화 이런 것만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증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확 구분이 돼 가지고 같은 성향이 아니면은 이제 일가 친척 중에도 정치적 성향이 달라지면 같이 살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중환의 특례지가 이중환 청담 선생이 하는 말이, 아유, 향촌에까지 가봤는데 향촌에서도 서로가 편을 나눠 가지고 살더라.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 끼지를 못하면은 이게 못 살겠다 이거야. 편안하게, 정신적으로 좀 편안하게 못 살겠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부 다 정치적 성향으로 이렇게 확 갈려져 가지고 어느 한편이 안 되면은 힘드는 거예요. 같은 오랫동안 중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여도 성향이 달라지면 서로가 이제 말도 건네기 힘들고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이런 정치적 이익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밖에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익을 봐요. 왜? 내 편을 많이 끌어들이니까. 내 편아, 내 편아, 내 편아, 내 편아, 이렇게 하면서 저쪽 좀 자꾸 좀 더 때려주라,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사람들은 자꾸 이쪽은 자기들은 모든 게 이제 관념이죠. 허구고. 이런 걸로 이제 그게 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이제 실제 실용이잖아요. 이거는 관념일 수가 있어요. 정의라는 걸 함부로 내세운다는 거. 실용은 고지서 받아보면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관념이 실용으로 넘어와 버리는 겁니다. 세금 내기 시작하면 실용이 되는 거예요. 공짜 좋아할 때는 관념이죠. 근데 내 돈 나가기 시작하면 실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는 뭔가가,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이거를 해가지고 거짓말도 전략 전술이다 해가지고 자꾸 어떤 관념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위해준다,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자꾸 허구를 집어넣으면 그게 의미가, 사람들이 순해져 버린다니까요. 거기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로남불 산성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이쪽도 못 들어가고 이쪽도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결국은 둘이가 싸우고 않을 때 이쪽에서는 정치적 이익을 얻고, 결국은 또 세금은 세금대로 돈은 증세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쪽의 사람들은 전체 불을 파이를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금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우리가 막 이쪽에다 명분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때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세금을 증세를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다주택자들한테 뭐 돈을 얻어가지고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면요, 그것도 이해라도 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지는 않는다. 첫째가 정가가 될 수 있잖아요. 월세나 전세로 이렇게 정가가 돼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정가 안 된다, 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현실은 모르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집단 지성을 갖추게 되면요, 여기도 AI가 달린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탈출을 한다 이겁니다. 탈출하는 방법이 이제 공시가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낮추는 방법이죠. 그러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에다가 이제 분산을 한다든지 0.5, 0.5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공동명의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을 이용한다든지, 관리 신탁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증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매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주택을 멸실을 시켜버리면 돼요. 멸실을. 이거는 다가구, 다세대, 뭐 단독주택 이런 거는요,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주택 없애버리면 돼요. 아파트는 허물지를 못해가지고 함부로 못하지만 없애버리고 그냥 나대지만 가지고 있으면 편하죠.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의 공급자예요. 실질은 주택의 공급자라고 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주택의 공급을 안 해줘 버리면은 안 돼요. 국가가 혼자서 못 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가 주택 더 사가지고 임대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 다주택자 민간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 퍼센트가 엄청 커요. 이쪽에서 한다. 공공의 임대주택을 아무리 만들어도요, 핵심 입지가 좋은 데다가 여기에다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외곽으로 쫙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당신은 저쪽 경기도 쪽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쪽 포천에다 배정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쪽 파주에다 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까지 어떻게 출퇴근합니까? 그런데 이 다주택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민간인들은 그 입지를 중요시해요. 입지. 입지가 좋은 데를 찾아야만이 본인이 이 수익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입지죠, 입지. 입지에 대한 수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는 가격이 안 들어간다. 종부세하고는 관계가 없다. 라는 겁니다. 왜? 항시 실수요가 존재하니까. 실수요가 존재하는 부분에서는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외곽으로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버렸잖아요. 이거를 막아버리고, 이거는 0.5, 0.5 하더라도 12억 이상 1세대 1주택 지금은 이제 해보니까, 장기 보유 공제도 안 되고, 연령 공제도 안 되니까 오히려 액수가 12억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뜨더라. 그리고 신탁관리 이거는 세법 바꿔가지고 재산세를,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해가지고 바꿔버렸잖아요. 그 증여하니까 증여 취득세를 높여가지고 이거를 계속 막고 있잖아요. 그 매도는 양도를 그냥 확 높여가지고 그러더라도 내년 6월까지 조금만 시한을 줄 테니까 팔아봐라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 안 되면 멸시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탈출 방법은 이혼이에요. 이혼. 결국은 이혼을 해야 된다. 결국은 이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혼을 하면은 세대 분리가 되니까 이 1주택 가지고 있던 것이 플러스가 되면 2가 되는데, 이게 이제 딱 갈라버리면 1주택자 여기는 9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안정을 위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 대책을 내놓는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히려 보면 이제 가정이 깨지는다 이거죠. 가정이 깨지는. 그러면 너희들은 다주택자니까 그렇게 하든 말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이 재산을 어떤 식으로 내가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요 상실의 고통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도 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내 재산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해가지고 지금 뭐 세금 낸다 해가지고 국가가 나를 위해 준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세금이 제대로 쓰여가지고 국부를 청철하고 나라가 더 발전하고 밝은 희망을 준다면야 참고 기다리겠지만, 그게 아니다, 암울하다,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하면은 결국은 각자 도생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다 각자 도생해가지고 일단은 다들 살아남아야 된다 이겁니다. 세금 폭탄이 아무리 해도 살아남아야 된다 이겁니다. 살아남아야 일단은 좋은 세상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있어도 고민이고 없어도 고민이고. 근데 그거를 정치적인 의도로 이렇게 각본을 짜가지고 만약 정치적 이익을 계산해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무슨 정부가 정책을 그런 식으로 썼다 하면은 그거는 역사에 큰 흔적이 남겨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순수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흔적들이 많이 엿보입니다. 그 부분들은 나중에 꼭 역사에서 확인을 해볼 부분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